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고전의 작은 소리, 고전이 톡톡.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튀는 고전 문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저는 아나운서 이은지입니다. 여러분, 요새 부쩍 공기가 차가워진 것 느끼셨나요? 갑자기 날씨는 차가워지는데 나무는 낙엽도 떨어지지 않아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또 추운 날씨 탓에 주변에서 감기나 독감에 걸렸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고 있는데요. 하구 여러분은 감기 걸리지 않게 꼭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차가운 겨울이 되면 몸뿐만 아니라 또 부쩍 춥게 느껴지는 것이 있죠. 바로 마음인데요. 사실 추운 날씨는 마음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도 날씨만 추워지면 더욱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마침 어제가 빼빼로데이였죠? 여러분도 가족, 친구, 연인과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 받으셨나요? 사실 이런 날들이 꼭 대단한 의미가 있어서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쯤은 마음을 표현할 계기가 되어주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 고마움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이런 날을 계기로 작은 선물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작품은 바로 만복사 젖포기입니다. 저번 회차에 이어서 추운 날씨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작품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만복사 젖포기 작품 밖의 이야기부터 들으러 가볼까요? 네, 지금까지 다뤘던 작품에서는 제목을 보면 주인공의 이름 정도는 예측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춘향전이나 강림도령처럼요. 하지만 오늘의 작품 제목 만복사 젖포기, 전혀 무슨 내용일지 예측이 안 되시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어떻게 띄어 읽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제목부터 하나씩 해석해 볼게요. 만복사 젖포기는 만복사라는 절에서 젖포놀이를 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운 말로 고쳐본다면 만복사에서 부처님과 내기 한 썰 푼다 정도쯤 될까요? 이러면 조금 더 내용에 대한 유추가 가능해졌죠. 여기서 생소한 단어 하나가 더 등장합니다. 바로 젖포놀이인데요. 젖포놀이는 지금 거의 잊혀졌지만 예전에는 꽤 인기 있었던 전통놀이입니다. 5개의 육가락을 던져 6개의 말을 모두 빼내는 주사위형 전통놀이예요. 백제시대부터 유행했던 놀이로 현대로 따지자면 체스나 윷놀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 하나가 아니라면 믿겨지시나요? 만복사 젖포기는 조선시대의 문인 김시습이 쓴 최초의 한문 소설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의 소설로 평가받는 작품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만복사 젖포기는 금우신화에 있는 많은 이야기 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금우산에서 지은 새로운 이야기라는 금우신화의 뜻에 걸맞게 김시습의 소설은 당시 사람들에게 파격적인 인상을 주었대요. 한국 최초의 소설인 만큼 여러분은 김시습을 교과서에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호텔 델루나 보셨나요? 그 호텔 델루나에서 장만월과 함께 일하는 바텐더 김선미가 바로 이 김시습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니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어쩌다가 주인공이 신과 내기를 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본격적으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아나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꽃이 피고 지는 날이 와도 이것 하나만 기억해줘요.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젠가는 우리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 망설이지 말아요. 그때가 오면 절에서 저포놀이를 한 오늘의 주인공은 양생이라는 인물입니다. 어디서 김밥을 팔고 있을 것만 같은 이름인데요. 성은 양의, 이름은 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양씨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양모씨 정도가 되겠네요. 양생은 전라도 남원 만복사의 동쪽에 사는 노총각입니다. 부모도 아내도 없던 양생은 아주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달이 밝은 날이면 언제나 시를 읊으며 거리를 돌아다녔죠. 그 내용은 당연히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느냐. 양생이 빈 건 예쁜 아내를 얻게 해달라는 소원이었고 이 하늘의 외침을 들은 양생은 뛸 수 없이 기뻤습니다. 마침 곧 3월 24일이었거든요. 3월 24일은 바로 만복사에 가서 등불을 밝히고 소원을 비는 날입니다. 이걸 기억한 양생은 소원을 빌러 온 누군가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뻐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이 만복사에 몰려들고 법회가 열리고 사람들이 소원 등불을 밝히고 자리를 떠날 때까지 양생은 자신의 짝은커녕 아는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진짜 이번이 아니면 자신의 짝을 찾을 수 없을까 두려웠던 양생. 그는 부처성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 저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호기롭게 윷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면 법회를 열어드릴 테니 자신이 이기면 아름다운 연인과 혼인시켜 달라고요. 고요한 법당에서 이루어진 난데없는 갬블링. 그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 승부는 양생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양생이 법당에서 몸을 숨기고 자신의 배필을 기다리던 그때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써서 올리고 절을 하고는 불상 앞에 앉아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그때 도저히 기쁨을 감출 수 없던 양생은 냅다 여인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적힌 종이를 보는데 그 종이에는 외구의 난으로 부모와 이별한 여인이 배필을 찾으러 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나름 첫 만남인데 인사는커녕 냅다 남의 소원종이 스틸이라니. 양생이 노총각인 이유가 여기서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 양생의 무례한 태도에 여인은 미묘하게 차가운 말투로 대답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인도 양생이 싫지는 않았나 봐요. 그렇게 둘의 연애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을 보면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은 사랑의 증표로 그릇을 건넸습니다. 어느 날 양생은 여인과 다시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양반집의 행차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모가 곡을 하는 것을 보아하니 자식이 죽은 모양이라서 양생은 지나가던 길에 명운 하나 빌어줄까 하고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부모에게 누가 죽었느냐 물었고 그들은 딸이 하나 있는데 외구의 난으로 죽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양생에게 되물었습니다. 그 그릇은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함께 묻어준 그릇과 비슷한데 그런 그릇을 어디서 구했느냐고요. 이거 외구의 난으로 죽은 것도 땅에 묻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까 그 여인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양생은 나중에 여인이 오면 물어봐야지 하고 여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끝끝내 오지 않았죠. 집으로 쓸쓸히 돌아간 양생. 그날 밤 어느 날과 같이 달밤에 시를 읊던 양생은 여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귀신이었고 현재 자신은 타국에 가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더 이상 자신을 기다리지 말고 돌을 닦아 윤회를 벗어나라고 전합니다. 그럼에도 양생은 슬픔은 그칠 줄 몰랐죠. 양생은 그녀를 그리워하며 다시 장가를 가지 않고 지리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며 지냈습니다. 그 산속에서 그 짧은 사랑을 곱씹으며 지낸 양생의 말년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처님도 애달파할 그 시대의 사랑 이야기 만복사 저폭이었습니다. My life is incomplete. It's missing you. 오늘도 하루 보내 다를 게 없이 하나도 안 어색해 혼자 있는 게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살아 근데 좀 여전히 있나 봐 Yeah, 후련하게 다 털어내 지난 일에 마음 쓰는 게 It's alright 답이 잘 보이는가 싶다가 또 어느새 날 가두는 감옥이 돼 Yeah, 시간은 앞으로만 가는 걸 어째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네 yeah. 아직도 내 마음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다 괜찮을 거라 되뇌어봐도 내 하루의 끝엔 또 너로 남아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던 내가 이렇게 살아
여전해 아직 너를 원해 년이 지나도 난 아직 널 그리워해 난 아직 기억해 우리 처음 봤을 때 네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도 다 정확하게 I pray for you every night and day I hope that someday soon I can see you once again yeah. 아직도 내 맘속에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잠에서 깨어 헝클어진 머리처럼 내 일상도 꽤나 엉망이 돼버렸어 책임져 아무렇지 않은 척 드리워진 표정도 내 모든 것에 스며든 내 흔적도 다 책임져 아직도 날 잊을 수 없나 봐 다시 돌아와줘 또다시 같은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너를 잊으려 하다 하루가 지나가도 너를 지우려 하다 1년이 가버려도 난 그냥 그렇게 살아 그리워하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다룬 금오신화는 한문 소설이기도 하고 시가 아주 많아서 내용 요약에 좀 힘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짧은 탓에 내용을 열심히 간추리다 보니 이 달달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느낀 건 정말 시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양생과 여인이 사랑 이야기도, 양생이 여인이 귀신임을 알게 되는 부분도 온통 시로 적혀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신다면 따로 한번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시를 읽다가 너무 달달해서 이가 다 썩어버릴 뻔했어요. 사실 이번 이야기는 어쩌면 다시 돌아온 저의 새드엔딩 컬렉션 중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 이야기가 현재 계절과 잘 어울리는 건 비교적 따스한 낮의 날씨와 어울리는 사랑과 밤의 추운 공기와 어울리는 결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실에서는 결말이 조금 아쉽더라도 문학 속에서만큼은 이런 슬픈 사랑도 또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만복사 젖보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장혜강, 진행의 이윤지였습니다.